네, 안녕하세요. 어슴새벽입니다. 요새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저도 더위를 좀 많이 타는데 또 비까지 와서 더 습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덥고 습하고 좀 힘든 그런 저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에어컨을 켜고 방송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사실 요사이 한동안 뭐 리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정체를 하고 있고 거의 뭐 그 스테이블 코인만큼 240원에 붙박이로 붙어서 가격 변동이 없잖아요. 비트코인도 굉장히 변동성이 적은 이제 상태인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방향성 기로 어떻게 보면 삼각 수렴을 하고서 이제 꼭지점에 다다라서 어디로 튈지 모른다. 하락이 좀 더 가망성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게 올라가냐 내려가냐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을 하실 텐데 제가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셔야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 어떻게 해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올라갈지 내려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뭐 제 방송에서 제가 맞추길 바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제가 그렇게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저뿐만 아니라 뭐 어떤 뭐 차트 분석하시는 분이나 수많은 뭐 차트 분석가 뭐 어떤 유튜버든 다 사실 그 방향성을 맞추는 거는 그냥 어쩌다 한번 맞추는 거지 사실 그게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도박을 하시는 거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꼭 해야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지금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10,000달러에서 왔다 갔다 걸려 있는 좀 아래 내려와 있는데 사실 지금 비트코인이 이 수렴 안에서 이제 좀 큰 수렴이고 좀 작은 수렴도 그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린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이 만에서 만약에 만을 못 뚫고 요번에 떨어져 가지고 뭐 8천 몇배까지 가면 그걸 또 지지선을 보고 계속 분석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돈을 써야 되고 해당 투자 자산이 뭔가 좀 급한 게 뭐가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같이 그 변동성이 좀 잦아들고 위로 튈지 아래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면 본인이 꼭 써야 되는 돈 같은 경우는 지금 정도에서 빼 두시고요. 내가 나머지 돈은 그냥 올라가도 사실 크게 상관없고 이제 떨어져도 크게 상관없고 올라가면 좋다라고 하시면 그 정도의 투자금은 이제 들고 가고 그렇지 않고 정말 떨어졌을 때 문재인 투자금이라고 생각하는 돈은 지금 그냥 매도를 하셔서 만약에 올라갈 가능성도 있죠. 반반이지만 50대 50이지만 만약에 떨어졌을 때 내가 그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한데 뭔가 떨어져서 손해가 봐서 문제가 될 것 같다 하시면 그 정도의 본인의 물량은 정리를 하셔가지고 들고 있는 게 현명한 투자고 만약에 그 50%를 만약에 내가 팔아뒀는데 근데 만약에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걸 또 추격 매수를 하지 마시고 그냥 그 돈을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특정 지점에 또 이런 뭔가 정체 구간이 오거나 아니면 뭔가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잦아들거나 아니면 크게 다시 하락을 해가지고 이때쯤 다시 들어가야겠다 하면 하시고 물론 근데 50% 팔았다는 의미는 내가 급하게 돈을 써야 되니까 어디에 현금이 다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상 현금 유동성이 다시 생기진 않을 테니까 사실 그런 고민은 크게 안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뭐 이런 기사들이 지금 나오더라고요. OKX에서 애널리스트가 BTC 상승 쐐기형 패턴 하락 이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기사들 보면 상승 쐐기형 하락 이제 패턴에서 하락 이탈을 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기사 보고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글로벌 투자 업체 이제 미 주식 조정 겪으면 BTC 동반 하락. 이제 주식이 엄청나게 요새 계속 올라왔기 때문에 다들 지금 막 계속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와중에 조정이 또 한 번에 확 오면 BTC도 동반으로 유동성 경색으로 올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왔을 때 가격이 또 엄청 빠지면 힘들 거 아니에요. 뭐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있다가 가격이 이렇게 빠져요. 다시 여기 5천 뭐 한 600만 원까지 빠졌다가 좀 올라왔다가 여기 맞고 또 다시 지지하다가 또 만약 빠져요. 진짜 막 한 400만원 가면 진짜 많이 힘들 거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본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정말 뭐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또 빠져요. 이러면 정말 큰 지금 이 어떻게 보면 삼각수렴도 깨고 내려와서 지금 여기 다시 올라온다. 그럼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서 지금 이
어떻게 보면 꼭지점을 끝까지 해요. 뭐 이렇게 7,000불까지 가다가 정말 뭐 더 최악으로 이때 삼각수렴에서 빠졌던 것처럼 이 거대 삼각수렴에서 여기서 또 빠져요. 그래서 정말 뭐 한 200만원 300만원 가다가 다시 이제 올라오는 이런 모양새가 될 수 있죠. 정말 큰 이제 골을 그릴 수도 있잖아요. 이게 2023년 막 이렇게 되는 건데, 물론 이렇게까지 되기는 쉽진 않아 보이지만 뭐 모르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유 자산으로, 그리고 내가 내 일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돈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런 데서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막 탐욕으로 빨리 돈 벌고 싶은 마음에 몰빵을 하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와서 투자를 하면 멘탈이 못 버티기 때문에 이렇게 빼주거나 이런 구간에서 다 털리는 거예요. 이런 데서도 다 털리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 역시도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게 상방으로 갈지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냥 조금 여유 있게 내가 만약에 빠진다고 했을 때 나 진짜 급한 돈이다 하면은 지금쯤 어느 물량 정도는 좀 현금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전혀 난 문제가 없다 하시면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 그냥 빠지면 또 그냥 빠진 대로 시간 지나면 또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긴 관점으로 보시고,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 내용들은 긴 관점의 이야기인데, 이제 보시면 오늘 기사가 났던 걸로 아는데, 농협도 이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 사업 진출. 그래서 제가 작년 이제 방송 시작할 때쯤에 빠르면 내년쯤부터 이제 은행들이 암호화폐 보관 서비스나 암호화폐를 다루는 뭔가들을 발표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그것들이 이제 실제로적으로 다 일어나잖아요. 국민은행은 올해 3월에 발표를 했었고, KB닥이라는 이제 서비스, 그래서 이제 상표권도 또 출연을 했고, 농협도 또 이제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뭐 신한은행, 그 다음에 하나은행 이런 데 다 뛰어들겠죠. 그러면 결국에 은행들이 이제는 실제 돈이, 다음 세대의 돈이 몰고가 될 거, 디지털 돈 시대로 간다라는 걸 알고, 그 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뭐 보안 작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에 맞춘 암호 자산들을 어떤 식으로 다른 데하고 연계해서 하려면 다 시스템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블록체인 기술 기반한 가상자산 플랫폼들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미 웬만큼 다 준비가 되었고, 국민은행 같은 경우 상표권 출시하면서 뭔가 하는 거니까, 이게 아마 뭐 실제 서비스가 되는 것은 빠르면 뭐 올해 말, 아니면 더 빠르면 올해 가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내년 정도 해가지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한다거나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6월에 클립을 발표하고 뭔가 하는 것들을 보니까 실제적으로 생각보다 빨리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미 대선이 11월이기 때문에 대선 이후에 뭔가 트럼프가 실제적으로 디지털 그 자산, 미국의 이제 디지털 달러에 대한 뭔가 발표를 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거는 또 모르죠. 트럼프가 사실상 중국 때리기에 더 성공을 해서 공산당 정권을 붕괴를 해서 더 확신을 가져서 그런 디지털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발표를 당기는 거를, 앞당기는 거를 발표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발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암호자산들, 기존 암호자산 중에 실제적으로 실사용에 사용이 되고 앞으로 세상을 많이 바꿀 것들은 당연히 대중한테 인정받기 전에 상당 부분 가격이 올라와 줘야 되니까 올라갈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정말 큰 이 골을 파가지고 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서 $10,000를 못 넘고 빠져서 이렇게 빠져요. 하다가 더 뭐 하다가 이렇게 간다, 정말 이 그림의 예상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 이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면 11월에 이제 트럼프 대선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인 실물 경제에 있는 충격들, 그리고 미국이 올해 그리고 앞으로도 막대하게 돈을 찍어내고 있는 것들, 전 세계가 다 겪고 있는 문제들. 그래서 그레인 리셋이 얼마 전에 이제 이코노미 포럼 이제에서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레인 리셋 나오고 지금 다들 리셋을 이야기하고 필요한 와중에 이것들을 거의 한 2-3년을 딜레이를 시킬 수 있을까? 결국에 2-3년을 가격을 이렇게 낮춘다. 그러면 그걸 2-3년 동안 리셋을 늦춰야 된다는 건데, 왜냐하면 대중한테 싸게 살 기회를 저는 안 준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리셋을 발표를 했어요. 뭔가 XRP 기반으로 뭔가도 발표하고, XRP가 전 세계 뭐 스위프트 망을 대체하고 뭐 이런 것도 발표하고, 실제 뭐 위안화 디지털도 나오고 미국 디지털 달러도 나오고 해서 디지털 돈으로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실제적인 디지털 돈이 바뀐 와중에 실사용이 되는 코인들 가격이 정말 바닥이 있어요. 그럼 대중들이 대부분 다 눈치를 챌 거 아니에요. 대중들이 앞으로 진짜 세상이 디지털 돈으로 바뀌었네 라고 이미 대중화가 됐기 때문에 알 거고, 근데 리플사나 여러 데들이 뭐 국제금융이나 이런 데서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ODL도 막 점점 미국 간 멕시코 송금 그것도 10%를 넘어서 막 50% 넘어가고, 왜냐하면 디지털 돈으로 국가 돈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당연히 브릿지 커런시인 XRP로 더 활용해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ODL 사용률이 막 더 높아질 텐데, 그러면 사람들이 200원 가격에 있고 막 500원 300원 이렇게 가격에 있으면 대중들이 그걸 다 눈치채서 살 텐데, 그 살 기간을 2년 3년 동안 줄까 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렇게 오랜 기간 XRP도 그렇고, 지금 이건 알트코인 이제 시총 차트인데, 이게 지금 매년 1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락장이고 상승장 이걸 겪었는데, 요번에도 이제 상승장이 올 차례예요. 물론 이건 지난 과거 데이터를 통해서기 때문에 올해도 또 프랙탈로 이렇게 온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까 그런 제 관점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나 뭐 트럼프 대선이나 모든 것들이 다 맞물려 있는데, 2-3년 동안 디지털 화폐, 나라의 디지털 화폐들이 정말 그렇게 늦게 나오고 다 한다라고 했을 때, 한 뭐 디지털 화폐는 디지털 달러도 2-3년 늦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 전에 디지털 달러가 나오는 2년 뒤 전에 대략 뭔가 가격이, 이제 이런 자산들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 대중들이 싸게 살 기회를 안 줄 거 아니에요. 부는 독점이고 그들이 이 자산을 다 어떻게 보면 통제하려고 하는데, 싸게 살 기회를 줄까라는 차원에서 여러 타이밍을 봤을 때 이게 진짜 2-3년 동안 알트가 계속 이래요. 시총이 정말 이래서, 여기가 2021년이고요 그러면 거의 2022년 말까지 이렇게 가요. 그리고 뭐 한 이때쯤에 디지털 자산들 각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들이 나온다 라고 해도, 이때까지 가격을 안 올리면, 이때 짠하고 나오면 다들 눈치를 채서 다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못하고 해도 이때 나온다고 하면 대략 이때는 나올 거 아니에요. 늦어도 한 2년 뒤에 국가들 디지털 화폐들이, 뭐 위안화 같은 경우 올해 이미 나왔죠. 그래서 정말 아무리 보수적으로 미국이 그렇게 늦게 낸다라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올해 말이나 내년에는 나온다고 보지만, 디지털 달러 뭔가 기초된 뭔가가, 근데 정말 늦게 나온다고 했을 때 그래도 뭔가 미리 대략 웬만큼 전고점 돌파하고 올려놔주고 좀 빼주고 뭐 이 정도 됐다가 오히려 이때 나올 때 올렸다가 한번 빼주는 거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제 관점에서는 볼 때는 아무리 늦어도 뭐 올해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가격이 상당 부분 올라와 줘야 이런 타이밍하고 맞아 떨어질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제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 보고 하면. 그리고 수많은 뭐 암호화폐 유튜버들도 만을 지지를 해야 된다, 만에서 떨어지면 많이 떨어질 거다, 또 올라간다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저도 뭐 몇 가지 방송도 챙겨보고 하는데, 저도 H채널님 방송을 이제 제가 꾸준히 늘 보는 애청자지만, H채널님을 이제 늘 올라가는 쪽으로 이제 긍정적인 기운을 주시니까 정말 좋아요. 올라갈지 내려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사실 올라가는 쪽으로 늘 시장을 봐야 이 시장이 버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뭐 맞고 틀리고 이렇게 거기다가 어떻게 보면 잣대를 들이미는 건 정말 미련한 행동이라고 보고, 어찌됐던 그게 너무 또 뭐 긍정회로라고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관점은 아니고 어차피 50대 50이라고 봐요. 근데 물론 긍정회로로만 봐서 여기에 돈을 날리고 막 탐욕을 부리는 행동을 부추기면 그건 잘못된 거지만,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서 여러분들 투자 비중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든 돈이다 하시면 지금쯤 좀 정리해 두시고요. 만약에 난 그거 상관없다 하시면 그냥 지켜보시고 시장을 계속해서 따라가시면, 왜냐면 팔았는데 올라갈 수도 있잖아. 그러면 속쓰리인데, 팔았는데
만약에 떨어져요. 그러면 아, 잘 팔았네 하고 또 나중에 싼 가격에 사실 거잖아요. 근데 그건 늘 선택의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지금 알트 그 전체 시총장 같은 경우도 이 프랙탈로 보면 이제 올라가줘야 되는데, 뭐 프랙탈이 늘 맞는 거 아니니까 틀릴 수도 있어요. 프랙탈의 역사가 또 아주 길지는 않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좀 큰 관점에서 보면 아까 이야기 드린 국가 화폐들이 나오는 시점, 그 전에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좀 올려줘야 되는 점, 뭐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여기서 그래서 2, 3년이 왜 너무나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좀 그거고, 어떤 분은 이제 또 지금 XRP가 정말 이제 여기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또 있어요. 지금 여기다. 그러면 올라가겠죠 이제. 그래서 뭐 관점은 너무나 다양하다. XRP도 그냥 언뜻 보면 지금 BTC 차트인데 여기 대략 이때쯤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평선들이 붙인 구간. 그래서 한 이만큼이 더 여기 붙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지금 여기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몰라요. 이 프랙탈이 그대로 적용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이 관점과 이게 또 같진 않잖아요. 왜냐면은 이때 올라왔던 XRP 초창기 상승과 이때 어느 정도 다듬어지고 올라왔던 거랑 이게 또 뭐 알 수는 꼭 같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대략 뭐 이거를 하나로 좀 본다라고 하면 이게 어디까지 더 흘러내리다가 갈지는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리플사가 이 일을 잘하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뭐 한국 시장만 봐도 이렇게 다 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암호자산 중에 시총 상위고 잘하는 거는 당연히 그 값어치를 할 텐데, 그러면 언젠가는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게 언제가 될지 몰라서 그런 건데,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마인드와 투자금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방송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좀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오늘 좀 되게 기운이 없고 힘든데, 이 이야기를 꼭 좀 한번 전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여러분들 생각나서 한번 방송을 짧게 준비했으니까 좋게 들어주시고요. 네,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슴새벽이었습니다.